자, 다음 주제 제목으로 바로 등장했습니다. 빵 얘기인데요. 탁자 위의 빵도 몰빵의 신호로 해석을 하는 건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뭔가 이재명 대표가 어디 행사에 가서 빵을 들었는데 그게 몰빵 신호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지지자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빵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은 민주당 회의에서 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정도 동안 연습한 거 있죠? 많이들 적어주셨는데요. 다 함께 그 메시지.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이렇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더불어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 그러니까 오늘이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꽃과 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빵꽂이, 그러니까 3개씩 뭐 이렇게 꽂은 빵인데 여성의 날에서 꽃은 참정권, 빵은 생존권 상징이다. 2가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거다. 이걸 설명해요. 근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준비된 게 있으면 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은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데 어제도 비슷하거든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빵 2개를 지난 5일 때 들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지자들은 신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에 몰빵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저 빵이 등장한 걸 가지고요. 서용주 부대변인. 네네. 이른바 이제 몰빵론이에요. 이게 몰빵론이 나오는데 근데 하필 테이블에 빵 이거 좀 어색한 배치 아닙니까? 혹시요. 민주당 지도부가 속내도 약간 몰빵 생각을 하는데 지지자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지자들이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빵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예.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제 이 비례정당 부분들을 준비하는 연합정당에 있어서 좀 최근에 좀 추이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그래도 민주당과 또 그 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이 의석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빵을 드니까 연상시켜서 그냥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몰빵 캠페인.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신당으로 표를 가지 주지 말고 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으로 다 우리 가야 주세요 된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요구사항이고 캠페인인 것 같지. 이 캠페인의 일환을 지도부가 오늘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정권인 꽃과 그다음에 여성의 생존권,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과 여러 가지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을 예. 거기다 놓은 것이지요. 그럼 근데 당의 생각과 달리 지지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지자들 아니 당도 그렇죠. 당이 조국혁신당에게 비례를 내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어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은 선이 갔기 때문에 승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 비례연합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같이 해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비례연합에서 나름대로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오는 것들이 민주당의 목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지자들의 몰빵론은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들이 차원에서 캠페인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도부는 뭐 저 지금 빵 넣고 하는 것들이 그거에 뭐 화답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해프닝이고 오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몰빵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조국신당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 강우도 이제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공동의 합의가 표출이 됐습니다. 상호 보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몰빵론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네, 보고요. 이 진영 전체에서 보자면 큰 손해가 아니다. 진영 전체를 보자. 홍익표 원내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즉
두 당대 당의 그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진영 전체의 파이가 얼마나 커지고 있느냐, 그 진영 전체의 파이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전선의 파이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앞서서 지지율 소개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민주당과 합하면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 의사 그런 조사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보면은 격차가 있지만 여기에 조국 신당까지 민주당에 합하면 또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 범진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있는 파일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있는 파이를 나눠 생각해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신당의 그 기치나 혹은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평균보다 조금은 더 강성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짠만 민주당을 원하는 예. 이런 분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민주당 바깥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지층이라기보다도 있는 지지층을 분할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실제 조국 신당의 전략은 일종의 이제 교차 투표 전략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당을 찍어달라. 예. 뭐 지민비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전략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 비슷한 전략을 썼거든요. 예. 과연 그게 이제 외연 확장이었을까? 이렇게 돌이켜서 평가해 보면 그건 아니고 있는 파일을 나누는 그런 예. 정도의 효과일 거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만난 장면을 보고 무슨 피고인 연대냐, 예. 내지는 방탄 연대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정당에서 지금 인재 영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예. 뭐 황운하 의원도 들어가고 하는 예, 걸 오늘입니다. 보면서 이거 뭐 피고인 정당이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당에서 정상적인 공천이나 공직 출마가 어려운 사람들이 몰리는 정당. 당대표부터가 이제 뭐 그 항소심에서 예. 유죄 확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 검찰 이 독재 종식이라는 명분 하에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몰려서 저 정당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소구하겠지만 일반적인 뭐 중간층이라든지 예. 이런 데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 결국 같은 파일을 놓고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과 경쟁하는 관계인데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내는 결과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내의 순번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준희 대표.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다. 약간 네. 상승세가 있다. 확실히 눈에 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율에다가 조국 신당 지지율 합쳐면 국민의힘과 거기서 거기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예. 이런 시각도 나오더군요.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수치 중에 하나가 모름과 무응답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투표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층의 향방을 아직 봐야 될 것이고요. 예. 적극적으로 양당의 지지층은 당연히 국민의힘과 나머지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을 합친 것이 동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선거 투표만 열었을 때 이것이 시너지가 날 것이냐,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게임이냐. 저는 좀 봐야 될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정말 시너지를 내려면 예. 조국혁신당은 과감하게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을 파고들고 민주당은 반대로 중도로 완전히 나가야 됩니다. 네, 실용정당으로 나서서 중도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보다 더 매운맛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하는 뭐 장진숙, 전종덕, 손술, 이석기 석방운동했던 분들이 지금 선순위를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 정당 모두 좌경화된 이념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도층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를 안 뽑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정당이 1+1이 2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뜻입니까? 1+1이 뭐 1.67 이렇게 되는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심지어 민주당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국 신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고민할 것 같은데 오늘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최근에 전 영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입당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죠.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더 많은 시민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패망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영입한 인사하고 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신당 대표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1호 영입이었죠. 신장식 변호사는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런 것 때문에 전과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입당한 황운하 의원 지금 1심에 징역 3년을 받은 상태거든요.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약간 도피처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황운하 의원이 오늘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한 것은 그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3년은 너무 길어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매우 가슴 깊이 공감한 나머지 입당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렇게 2심까지 징역 2년 받은 조국 대표,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황운하 의원, 그리고 또 지금 박은정 전 검사 수사받고 있죠. 차규근 전 그 출입국 관리국장인가요? 거기 지금 재판받고 있죠. 수사 재판 대상들. 그렇죠. 물론 저 신장식 변호사는 과거이니까 지나간 일이고요. 그건 별도고요. 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뭐 실형을 선고받거나 전과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모으고 있어요. 지금 벌써 실형 선고된 징역의 합계가 5년인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을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뭐 12년, 17년, 30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이렇게까지 퇴행하는 데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몫이 큰 것 같습니다. 이거 민주당 소영주 부대변인께 짧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은 우군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일단은 바라볼 존재 같아요. 바라볼 존재요? 네,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바라볼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뭐 신장식 그 위원인가요? 대변인이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진보의 스펙트럼 내에서 좀 지경을 넓히는 작업들은 하는 것 같아요. 뭐 망치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객진을 펼 때 앞에 나서서 참 본인이 이 뭔가를 깨부수면서 하는 돌격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총선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2년이 과연 행복했느냐 그겁니다. 이 정권 이대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정권에서 심판해야겠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 권력이 정권에 사유화됐기 때문에 이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조국혁신당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가치는 가진 못하지만 진보 진영 이 영역에서 바라볼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라보는데 이걸 편하게 바라보는 건지 약간 불편하게 바라보는 건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바라보는 대상이긴 하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빈소를 많이 찾았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저 각하 뽀뽀 한번 하세요. 자, 오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조문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조문하는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김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자 시절에 아침에 상도동에 가면 사랑방에서 멸치를 듬뿍 넣은 시래기국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손 여사께서 반찬이 부실어지는 않은지 맛있게 먹고 있는지를 둘러보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말수가 적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명복을 빕니다. 황우석 전 의원님 어떤 좀 평가를 하실까요? 고인이 되셨는데. 정말 좀 전에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지만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김 부부 중에 마지막 생존자셨는데 오늘 이제 저렇게 별세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큰 족적을 가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손명순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조 구단이다 뭐 이런 이름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1928년에 동갑이라 그래요. 동갑이라 그래갖고 뭐 약간 손 여사가 화가 나면 김영삼 전 대통령 보고 네 이리 와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 뭐 이렇게 짧게 끝내셨는데 약간 어떤 평가 조금 추가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손명순 여사를 가리켜서 우리 명순이 이렇게 항상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이면서 동반자이면서도 그 영혼의 단짝 같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때문에 그 부부 사이에 대해서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많은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일화를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웠던 살가웠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